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내가 추가 좀 할게요. 혹시 높아시면서 하는 건데 1969년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무슨 독트린이에요? 닉슨 독트린이고, 한국에서는 박정희 씨가 무슨 개헌했다? 삼선 개헌했다. 요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삼선 개헌이 뭐냐? 헌법에 의하면요, 이 당시 대통령 한 번, 대통령 두 번은 하는데 세 번은 못해. 요거를 중복해서 세 번 임명되는 것을 제한한다. 무슨 제한? 중임 제한이라 그래요. 그럼 박정희 씨가 63년에 한 번 하고 67년에 붙었어. 그럼 이제 끝난 거지. 71년에 이제 못하겠죠. 근데 박정희 씨가 조금 무슨 심? 마음에 자부심이야, 욕심이야? 저 욕심이 생겨. 그 이유가 뭐냐? 경제개발 끝내주기 위해서 아직 인기가 많았거든. 근데 헌법에 의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당시 국회의원 예를 들면 300명이면 200명 이상이 박정희 당이야. 그럼 3분의 2면 헌법 개정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당이 반대할까봐 새벽 2시에 공화당이라고 박정희 국회의원들 몰래 불러서 국회의사당이 있으면 옆에 쬐끄만 별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사당은 야당 의원들이 딱 지키고 있었어. 그럼 이 사람 자고 있을 때 새벽에 버스 타고 몰래 국회의사당 별관에 모여서 연락 조용해. 여러분, 대통령을 3번 할 수 있게 삼선 개헌하겠습니다. 통과! 시키고 도망치는데 요 야당 국회의원이 오줌 들어왔다가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놈들아! 가지고 막 두드려 패고 했는데 이미 삼선 개헌이 통과가 돼서 한 번 더 한 거야. 그러면 요까지만 했으면 되는데 삼선 개헌 하다가 1972년에 또 욕심이 생긴 거야. 아니, 3번까지만 했으면 괜찮은데 71년에 대통령 되고 나서 영원히 하고 싶어서 여러분 갑자기 무슨 헌법을 만든 거야? 유신헌법 만들어서 대통령의 중임 제한도 없애버리고 영원히 하겠다. 임기도 6년으로 바꿔버리고, 더 중요한 거,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가 아니라 여러분 무슨 제? 간선제로 바꿔버린 거야. 그리고 이 유신헌법은 지나치게 누구 힘이 세요? 대통령이 다 세요. 삼권 분립을 무시해서 행정사법, 그 다음에 뭐야 여러분? 행정사법 입법을 다 한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해볼게요. 자, 천천히 해볼게. 1972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무슨 헌법? 유신헌법 만들어서 뭐랄까 장기 집권하고 너무 대통령심이 세졌는데, 요때 북한 김일성이도 따라해요. 김일성이가 더 센데, 가뜩이나 센데 북한의 헌법을 고쳐요. 그 헌법을 따라해보자. 사회주의 무슨 법이라 불러요? 헌법이라고 불러서 가뜩이나 힘이 셌던 무슨 성? 김일성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72년에 우리 남한에서는 박정희 씨, 북한에서는 김일성 씨가 자기 권력을 더 강화하려고 헌법을 고쳤다. 72년. 북한은 무슨 주의 헌법? 사회주의 헌법. 남한은 무슨 헌법? 유신헌법. 그러면 요 사회주의 헌법의 특징이 뭐냐? 김일성이 만든 여러분 이상한 사상인 무슨 사상이? 주체 사상이 여기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72년에 국제적으로 참 좋은 일이 많았죠. 미 대통령 닉슨이 중국 방문하고, 중국이랑 일본이랑 수교하고, 미국이 오키나와를 일본에게 줬는데 북한과 남한은 서로 권력 강화하려고 헌법을 유신헌법, 사회주의 헌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69년에 닉슨 독트린일 때 무슨 개헌? 삼선 개헌. 왜 강조하느냐? 이런 거에서 나와버리면 멘붕이야. 근데 여러분 이제 대비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좀만 참아요. 요거 끝나고 또 세계사. 자, 보자.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어디까지 했어요? 1978년까지 했죠. 그럼 해볼게. 1978년. 일단 중국과 일본이 중일 평화 무슨 조약을 맺었다? 중일 평화 우호조약을 맺어서 중국과 일본이 무슨 선언했다? 종전선언했다.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요때 여러분 무슨 핑이 등장해요? 덩샤오핑이 등장해서 두 개를 하죠. 야, 우리 중국이 너무 후진국이다. 그래서 해보자. 농업과 공업과
과학과 여러분 군사를 현대화하겠다. 4대 무슨화 정책을 해요. 현대화 정책을 하죠. 사실상 그리고 이때부터 덩샤오핑이 야 안되겠다. 공산주의 하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굶어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덩샤오핑이 우리가 흔히 무슨 주의파라 불러요? 실용파라 부르죠. 공산주의도 지키면서 필요하면은 약간의 무슨 주의를 받아들이자.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자. 그래서 여러분 덩샤오핑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자, 하얀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상관없다. 뭐만 잘 잡으면 된다.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러면 하얀 고양이, 공산주의든 검은 고양이, 자본주의든 좋은 점이 있으면 섞어서 쥐, 백성들을 배불리 살게 하자. 해서 여러분 바로 덩샤오핑이 그 유명한 개방, 무슨 정책? 개혁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덩샤오핑의 개방 개혁은 뭐야? 공산주의를 지키되 부분적으로 무슨 주의를 배워오겠다. 자본주의를 배워와서 개인이 돈도 가질 수 있고 개인이 장사할 수 있고 외국 기업이 들어오게 해서 돈을 벌자가 바로 여러분 개방개혁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때쯤에 중요한 거, 이때쯤에 마오쩌둥이 만든 대약진 운동할 때 했던 여러분 무슨 공사가 사실상 해체돼요. 인민공사가 사실상 이때 없어지는 거야. 왜냐? 인민공사 자체가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내가 알아봤더니 인민공사가 완전 없어지는 게 헌법에서 지워지는 게 1990년이고 사실상 없어지는 게 언제 때야? 마오쩌둥 때라고 보시면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외울게요. 그래서 자꾸 헷갈려. 덩샤오핑 때 무슨 핑? 덩샤오핑 때 사실상 무슨 공사가 없어진다. 인민공사가 없어진다. 있죠? 그러면 오늘 배운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거 78년에 중일 평화 우호 조약, 78년에 덩샤오핑이 4대 현대화 정책 됐고요. 그럼 이제 해볼게. 이거 물어볼 거야. 1979년. 자, 우리 애기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나 혼자 신난 것 같아. 해볼게 여러분. 1979년에 드디어 중국과 미국이 정상적으로 수교를 합니다. 그러면 중국과 미국이 수교한 순간 미국이 누구를 버린 거야? 타이완을 국가로 인정을 하진 않죠. 하지만 아주 버린 건 아니고 국가로 인정하진 않지만 물심양념으로 조금씩은 도와줘요. 왜냐? 타이완 버릴 수는 없잖아, 솔직히. 자기 동맹인데. 자, 그래서 1979년 중국과 미국이 정상적으로 수교를 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79년에 엽기적인 일이 발생해요. 원래 중국과 미국은 적이었죠. 적이 사귀었어. 그런데 저 79년에 같은 동지가 싸워요. 무슨 일이 있을까? 해볼게요 여러분. 중공과 동맹이었던 베트남이 여러분 뭐가 벌어져요? 중배 전쟁. 말이 웃기네. 이걸 뭐라 그래요? 중국 공산당과 베트남, 중월이 여러분 1979년에 전쟁을 벌여요. 이거 왜 벌어진지 아는 사람?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게 베트남이야. 베트남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느냐? 캄보디아가 있고 여기 예를 들면 라오스가 있는데 봐봐. 지금 현재 베트남은 나라 이름 바뀌었죠. 해보자. 1976년부터 나라 이름이 뭐야? 베트남 무슨 주의? 베트남 사회주의 무슨 국? 공화국이었죠. 그럼 여러분 여기 있던 마오쩌둥 중공이 여러분 호치민이랑 베트남 민주공화국 사회주의 공화국을 무기라든가 돈을 다 대준 게 누구야? 중공이야. 그러면 베트남 공산당 입장에서는 정말 중공이 고맙죠. 근데 문제는 뭐냐? 중공은 여러분 피 속에 무슨 주의가 들어있어요? 중화주의가 들어있죠. 중공이 자꾸 베트남을 무슨 간섭하려고 그래요? 내정 간섭하려고 그래. 왜? 도와줬다 이거야. 게다가 여러분 캄보디아에 폴포트라는 욕심할게요. 또라이가 있는데 이 캄보디아 이 폴포트가 완전히 마오쩌둥의 완전 빠야. 마오빠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웃긴 얘기 해줄게요. 캄보디아의 폴포트가 나 마오를 사랑한다. 근데 마오가 문화 대혁명 때 자본주의 요소를 싹 쓸어버렸다. 해서 요 폴포트가 뭐 하느냐? 똑같은 짓을 해요. 해볼게.
캄보디아 인구 중에 글자를 알거나 학교 선생님, 대학 교수, 일본어 알잖아요? 영어 알잖아요? 다 죽여요. 다 죽여. 그래서 400만 명인가. 그러니까 이거야. 글자만 알아도 때려 죽여. 농민 빼고는 다 죽여. 그래서 여러분 400만 명인가 죽는데 그거를 역사적 용어로 킬링 필드라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폴포트가 마오쩌둥 따라서 캄보디아에 막 뭐 상인들, 교수, 뭐 학원 강사, 뭐 재수생 여러분 다 죽이는데 마침 베트남 사람들이 여기 많이 살았나 봐. 근데 베트남 사람까지 다 죽인 거야. 그러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첫째, 중공이 우리 간섭하죠. 또 하나, 캄보디아랑 중공이랑 너무 친한 거야. 그럼 베트남 입장에서는 캄보디아 내 부하인데 이 폴포트가 중국이랑 붙어버리고 베트남 사람까지 죽여버린 거야. 이거 베트남이 화가 나가지고요. 캄보디아 쳐들어가서 폴포트를 쫓아냈더니 중국이 니얼산스 뭐 하는 거 하려고 지랄거려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야 한판 붙자.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난 게 뭐야? 중월 전쟁이야. 몇 년까지 가느냐? 딱 10년 가요. 1989년 10년 동안 누구랑 싸웁니까? 중국과 베트남이 싸우는데 중국은 지네가 이겼다고 하는데요. 누가 이겨요? 베트남이 이겨요. 여러분 베트남 애들 대단하긴 해요. 맨 처음에 누구를 깠어요? 프랑스. 두 번째 누구를 깠어요? 미국. 세 번째 누구를 깠어요? 중국. 강대국은 다 깐 거야. 무슨 남? 베트남. 뭔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래서 79년은 역설적이야. 적이었던 중리는 수교하고 같은 편이었던 중국과 베트남은 싸우고. 뭔지 아시겠죠? 79년. 그리고 79년에 한국도 좀 큰 사건이 있었죠. 뭘까? 박정희 씨가요. 자, 박정희 씨가 여러분 자기 아끼던 부하였던 김재규 씨에게 암살을 당하죠. 그래서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씨가 아끼던 부하에게 암살을 당했다. 그래서 아하 79년은 완전히 좀 뭐랄까 좀 무서운 했냐? 자, 중미수교는 괜찮지만 중국과 베트남이 싸우고 한국에서는 유신을 뽑았던 박정희 씨가 암살당하고 중국과 미국은 수교하고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자, 볼게요. 자, 보자. 빡세진 않죠? 빡세면 손 들고 계속 앉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현대사 좀 해볼게요. 자, 1979년. 자, 12.6 사건으로 박정희 씨가 죽어서 약간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 1979년 12월 12일 날 우리 역사를 말아먹는 아롱사태야 12.12 사태가 등장해요. 12.12가 뭐냐? 바로 여러분 장군이었던 무슨두한, 전두환이랑 그의 친구였던 노태우, 즉 박정희 씨보다 늦게 등장한 새롭게 등장한 무슨 군부? 여러분 신군부가요. 쿠데타, 하극상을 일으켜서 기껏 해봐야 뭐 나보다 높지만 별 2개짜리 애들이 별 3개, 4개를 체포한 다음에 지네가 정권을 잡은 거야. 이거 누구 따라한 거야? 1961년 박정희 씨의 5.16을 흉내낸 게 뭐예요? 12.12 사태야.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깜짝 놀라요. 왜냐? 여하튼 박정희 씨가 죽은 다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민주화를 열망했는데 갑자기 제 이상한 놈들이 등장해서 정권을 잡은 거야. 그래서 막 데모가 벌어졌겠지. 전두환 물러가라. 신군부 물러가라. 했더니 이 처죽일 이 전두환이요. 1980년 여러분 전국에 무슨 영을 내려요? 계엄령을 내려요. 왜냐? 그 전에 여러분 외우지 마요. 1980년에 자 5월 며칠 날 여러분 자 외우지 마요. 서울의 봄이라고 계엄령이 떨어진 상태에서 서울역에서 수십만 명이 신군부 물러가라. 유신헌법 철폐해라. 전두환 가라. 데모했더니 이 전두환이가 거꾸로 전국에 계엄령을 내린 거야. 언제야? 5월 17일. 그랬을 때 여러분 1980년 5월 17일 신군부가 전국에 계엄령 내린 건 뭐야? 전 국민들 꼼짝 말란 얘기죠. 지 멋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1980년 전라도 광주에서 5월 18일 날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여러분 민주화 운동을 벌입니다. 따라 볼게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그럼 이거야. 여기서 원하는 거는 야 신군부 전두환 물러가라. 그 다음에 계엄령을 철폐해라. 세 번째 유신헌법을 빨리 처리하고 네 번째 민주주의 하자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전두환 군대로 가야 되는데 싫죠? 그놈 뭐 하고 싶은 거야? 권력을 잡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때 초등학생, 중학생, 뭐 시민들, 학생 다 데모하는데 여러분 그 무서운 공수부대를 여러분 무슨 군으로 보내요? 계엄군으로 보내서 엄청나게 여러분 시민들을 학살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인데 물론 많은 사람이 죽고 실패는 했지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왜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에 계속 우리가 민주화운동에서 나중에 6월 민주항쟁으로 직선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바로 나무가 자라진 않죠. 근데 씨도 안 뿌리면 나무는 안 자라죠. 그래서 이 5.18 민주화운동은 일종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씨앗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언제 벌어져요? 1980년. 뭔지 아시겠죠? 자, 1980년 우리는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벌어졌다. 됐고요. 그러면 이제 81년 하면 되겠죠. 자, 해보자. 그러면 1980년 또 뭐가 있느냐? 해볼게요, 여러분. 요때. 자, 지도 그려볼게요. 자, 말 잘 들은 선생님이. 자, 농담이에요. 요렇게가 뭐예요? 분필이죠? 황하강이고, 요렇게가 여러분 뭐예요? 양치강이죠? 창창강이죠? 그러면 여기 무슨 콩이 있어요? 자, 여기 무슨 콩이 아니라 무슨 만이 있어요? 대만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대만 요쯤에 따라해볼게요. 무슨 콩이 있어요? 홍콩이죠. 홍콩은 1842년에서 1997년까지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영국이 가지고 있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홍콩 겁나 잘 살았죠. 아시아의 국제 금융 허브죠. 네 마리 아시아의 뭐야? 용 중에 하나였죠. 홍콩, 그 다음에 한국, 싱가포르, 그 다음에 뭐야? 대만, 그쵸? 그랬을 때 여러분 덩샤오핑이, 잘 보자. 지금 무슨 핑이? 덩샤오핑이 지금 여러분 개방개혁을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 근데 우리도 개화정책 할 때 바로 미국 간 게 아니라 누구 배웠어? 일본의 조사 시찰단, 청나라의 무슨 사, 영사한사 보냈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솔직히 홍콩은 중국 땅이긴 하지만 영국령이고 문물이 발달했죠. 여러분 확대해 볼게요. 요게 무슨 콩이야? 홍콩이면요. 이 홍콩은 지금 영국 땅이죠? 근데 여기 바로 옆에 홍콩 옆에 여기 빨간 걸 해볼게요. 홍콩에서 바로 길만 건너면 여러분 선전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무슨 전? 선전이야. 그래서 덩샤오핑이 야! 홍콩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배우자. 그래서 여러분 선전이라는 시를 경제 뭐로 만들어요? 특구로 만들어서 홍콩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배우려고 1980년 개방개혁하면서 무슨 특구를 만들었다? 선전 특구를 만들었다. 요거 들어본 적 있죠? 이렇게 자세히는 몰랐죠? 내가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1980년 우리는 아주 그냥 격렬한 민주화 운동인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으면 자, 덩샤오핑은 여러분 어디다가 홍콩 옆에 무슨 특구? 선제 특구인데 정식 명칭이 뭐야? 선전시의 경제 특구를 만들어서 어떻게 자본주의를 계속 배우려고 노력을 했다. 선전 특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요. 80년. 그러면 잠깐만 동사에서 해보자 이제. 잠깐만 여러분. 그러면 1981년에는 뭐 별거 없죠. 전두환이 50 대통령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1982년에도 뭐 그렇게 큰 사건이 없죠. 그리고 1983년에도 그냥 뭔가 있었겠지. 물론 있었어요. 뭔가 있었죠. 우리 몰라도 돼요. 그러다가 1984년 뭔 일이 있자. 해보자 여러분. 여러분 하나 물어보자. 자, 이렇게 있으면 중국은 사실상 78년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무슨 개혁을 하고 있는 거야? 개방 개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잠깐 왜 무조건 외우지 말고 왜 덩샤오핑이 개방 개혁했을까 여러분? 중국에 굶어 죽는 애가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러면 나 웃긴 얘기 해줄게요. 공산주의가 놀라지 마세요. 1945년에 수많은 국가가 공산주의가 돼서 여러분 1960년대까지는 오히려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잘 살았대. 내가 아는 바로는요 1950년대 미국보다 소련 백성이 잘 살았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
60년 이후에 공산주의 국가가 경제가 파탄이 나요. 왜 그럴까? 야, 아까 얘기했죠. 열심히 수능 공부해서 니네 만점 맞았어. 근데 쟤네는 빵점이야. 근데 공산주의는 여러분 그냥 똑같이 대학 가버리잖아. 그럼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능력에 따른 차별이 없으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완전히 마탱이가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북한이 더 심각해요. 북한은 정말 문제가 터진 거야. 왜냐? 여러분 이제 80년대가 되면은 동유럽 공산주의나 소련도 마탱이가 가버린 거야, 완전히. 그러면 소련이 부자거나 중국이 부자면 북한에게다 쌀도 주고 돈도 주는데 저기 봐봐. 배고픈 나라 공산주의. 벌써 나라가 배고파요. 헝가리 그 다음에 요구르트밖에 없어요. 루마니 그 다음에 치즈밖에 없어요. 불가리 다 박살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야 안 되겠다. 우리도 마오쩌둥의 개방개혁을 따라하자 해서 만든 게 따라해볼게요. 1984년 북한도 개방개혁을 하려고 합영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외울게요. 아하, 북한도 따라하려고 했구나. 무슨 법? 합영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 합영법이 뭐냐? 야, 나 북한인데 외국 자본들아 들어오면은 합작해서 우리 북한과 외국 기업이 합해서 경영해서 개방개혁 하겠다라고 만들었는데 결론 완전 실패. 왜냐? 북한 입장에서는 외국이 들어오면 너무 백성들에게 뻥친 게 많은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이때까지도요, 북한 주민은 전 세계에서 북한이 제일 잘 사는 줄 알았어. 남한은 완전 거지고 미국은 빈부차가 엄청 커서 100명 중에 1명만 잘 살고 99명은 거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합영법으로 외국 사람 들어오고 문물을 받아봐. 그럼 북한이 거짓부랑한 게 탄로가 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정권이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합영법을 만들었지만 차마 하지 못하고 계속 나중에 굶어 죽는 거야. 수백만 명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해보자. 1984년에 북한이 중국의 무슨 개혁? 개방개혁 따라 하려고 열반. 무슨 법? 합영법. 요 합영법이 북한으로 치면 중국의 무슨 개혁이야? 개방개혁 하려고 했는데 자체 모순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해서 하다가 말았다. 무슨 법? 합영법. 자, 1984년에 북한도 합영법을 했었다. 그런데 자, 신났어요. 1985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얼마 전에 요때 한번 슥 동사에서 하나 집어넣었죠.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자, 해볼게요, 여러분. 자,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자, 1분 복습. 자, 일본의 여러분 경제를 배우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야. 일본은 패망하고 나서 5년 동안 완전 극빈층이었다가 1955년에서 1973년 6.25 때 한국전에서 특산 수입을 받았고 베트남전에서도 특산 수입을 받아서 여러분 연 몇 퍼센트? 10% 성장을 했죠. 그러다가 잠시 여러분 1차 무슨 파동이 있었어요? 석유 파동이 있었지만 교과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일본이 무슨 개발을 했다? 기술 개발을 하고 자 경영을 합리화해서 극복을 했죠. 그러다가 여러분 드디어 1980년대 일본이요 수출을 엄청 해서 특히 누구에게? 미국에게 여러분 완전히 무슨 돈을 벌어요? 떼돈을 버는 거야. 80년대 완전히 일본이요 떼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멘붕인 거야. 이 당시 영화 보잖아. 옛날 영화인데 뭐냐? 미국인들이 분노한 거야. 어떻게 분노했느냐? 미국 자동차가 하나도 안 팔려. 다 미국 자동차야. 아니, 일본 자동차야. 심지어 도자기, 심지어 포크, 심지어 오락기계, 장난감도 다 일제인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멘붕이어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가만 놔두면 미국이 망하겠다. 해서 여러분 일본을 견제하려고 미국이 뭘 하느냐?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시작. 1985년 미국의 플라자라는 호텔에 모여서 여러분 플라자 합의라는 걸 맺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미국이 일본이 너무 수출을 잘해서 돈을 버니까 일종의 일본을 견제하려고 한 게 플라자 합의인데 진실을 알려줄게요. 이때 미국에게 완전 돈 벌어가는 게 1등이 일본이고 2등이 독일이었어.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요. 1985년 플라자 합의는 누구 견제한 거야? 미국이
일본과 독일. 왜?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해볼게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여러분 환율이라 그러죠. 천천히 해볼게. 예를 들면은 1,000원이야. 일본이 지금 N이지만 1,000원을 해보자. 1,000원에 미국 돈 교환 비율이 1달러였어요. 얼마? 1달러. 그러면 일본의 자가용을 자 1달러에 팔면 얼마가 들어왔어? 1,000원이 들어왔죠. 근데 갑자기 미국 애들이 야 1,000원에 1달러 하지 말고 갑자기 미국 애들이 협박해가지고 1,000원에 1달러가 아니라 500원에 1달러로 바꿔버려요. 이거를 해볼게요. 이거를 일본의 환율을 일부러 하락시켰다. 일본의 환율을 하락시켜요. 그러면 이 하락을 뭐라 그러느냐? 일본의 그 엔화를 강하게 만든 거야. 무슨 말일까? 하지 말게. 헷갈리니까. 환율을 하락하면 나쁜 점이 있어. 뭐냐? 이제는 일본 자동차 한 대를 팔으면 1달러 받으면 얼마야? 500원이죠. 그 전에 얼마야? 1달러가 1,000원이니까 자동차 한 대 팔면 1,000원 벌었잖아. 근데 환율이 하락하면 문제가 뭐예요? 1달러 받아봐야 자동차 가격이 500원인 거죠. 그럼 물어보자. 일본은 뭐로 먹고 살아요? 수출을 먹고 살죠. 그런데 해보자. 무슨 합의에서? 플라자 합의에서 일본 엔화를 1,000엔을 500원으로 환율을 확 낮춰버리니까 일본 수출해봐야 적자죠. 왜냐? 그때는 1,000원짜리가 1달러니까 자동차 하나 팔면 1달러 받으니까 1,000원 벌었는데 자동차 팔아봐야 이제 1달러 얼마야? 500원 벌으니까 수출이 잘 돼, 안 돼? 수출이 안 되죠. 타격을 입었죠. 대신에 좋은 점은 있지. 뭐냐? 수입할 때 햄버거가 1달러인데 1,000원 줬는데 환율이 내려가니까 햄버거 하나가 500원이면 사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일본은 무슨 국가야? 수출 국가니까 수출이 지금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그냥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일본 정부가 바보야. 설레발을 쳐요. 뭐냐? 솔직히 1억으로 돈 벌었거든. 근데 일본 정부가 불경기가 올지 모르니까 자 은행에서 이자를 예를 들면 이 당시 은행 이자가 10%인데 예를 들면 0.5%로 내려요. 그럼 옛날에는 예를 들면 1억 꾸면은 1년 이자가 1,000만 원인데 이제 1억 꾸면은 이자가 2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본 사람들이 잠깐만 플라자 합의로 환율이 하락해서 수출을 좀 손해를 봐서 조금 경기는 안 좋은 듯한데 일본 정부가 알아서 이자를 확 낮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자가 싸다 해서 여러분 100억 200억을 빚을 져가지고 빌딩을 샀는데 이자가 뭐 얼마 안 돼. 근데 너도 나도 막 빌딩을 사니까 100억짜리 빌딩이 다음날 막 200억이 되고 300억이 되고 400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웃긴 얘기 해줄까요? 일본의 도쿄에 땅을 팔면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를 다 살 수가 있었대. 왜냐? 버블이야. 물어보자. 1억이면 사는 오사카의 20평짜리 아파트가 여러분 30억까지 오른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플라자 합의로 여차여차해서 80년대부터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엄청 증가했는데 이걸 무슨 불이라 불러요? 버블이라 부르죠, 여러분. 버블이 오다가 나중에 일본이 놀란 거야. 잠깐만. 옛날에 1억 했던 아파트가 막 50억, 60억이 가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일본 정부가 바보야. 안 되겠다. 갑자기 이자를 올려요. 이자 올리니까 나 500억 꺼가지고 이자가 5만 원이었는데 예를 들면 갑자기 이자가 몇 억이 되는 거야. 감당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해요? 다 팔어. 야, 1,000억짜리 900억에 팔게. 아무도 안 사요. 900억, 700억, 600억, 400억, 200억, 10억을 내려도 안 사는 거야. 왜? 다 파산인 거야. 그렇게 여러분 일본이 엄청 집세가 올라갔다가 확 망한 게 언제야? 1991년. 그때부터 여러분 30년간 일본은 경기가 개판돼가지고 그 기간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르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작이 무슨 자 합의? 플라자 합의 자체가 아니야. 플라자 합의를 했는데 여기서 일본이 여러분 이상하게 작용을 한 거야. 이거 애기 이해돼 안 돼? 솔직히. 야 대충은 알겠어? 응, 애기. 대충은 알겠지. 그래서 간단히 생각해. 1985년 미국이 너무 일본이 돈을 많이 벌어가니까 플라자 합의해가지고 환율을 장난쳐서
약간 불경기 오게 했더니 그거를 일본이 놀래가지고 이자를 너무 싸게 풀어서 뭐야 주택 가격이랑 건물 가격이 완전 끝없이 올라갔다가 펑 터져서 일본 경제가 개망했다. 무슨 경제? 버블 경제. 아니 경제가 아니니까 환율 나오면 머리 아프지. 응. 자 됐어요. 자 여기까지 했어. 그래서 95년까지 했어요. 자 그럼 해보자. 야, 그 연도별로 해주니까 재밌다. 나는. 자, 그러면 1984년에 북한에서는 개방개혁 하려다가 말았죠? 무슨 법이 있었어요? 하병법. 이건 어디야? 북한이 개방개혁 따라했지만 실패했죠? 그리고 1985년 미국이 여러분 무슨 자 합의를 했어요? 플라자 호텔에서 플라자 합의를 해서 미국이 누구를 견제해요?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일본 스스로가 자뻑하죠. 뭐냐? 야,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자. 이 당시 아무리 환율이 하락했어도 일본 제품 되게 좋았어. 그리고 팔렸어. 그리고도 벌어놓은 게 많잖아. 근데 괜히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해요? 불경기 올지 모른다고 이자를 싸게 줬다가 어떻게 해요? 건물 가격 막 폭발해서 여러분 이때부터 버블이 된 거야. 그러면 해볼게. 1986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혼자 신났어요. 자, 볼게요, 여러분. 왜요? 공산주의 국가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 경쟁사회가 아니지. 너네 혹시 어렸을 때 먼 나라, 이웃 나라 본 적 있니, 혹시? 자, 볼게요. 야, 너 그거 안 봤나? 나는 그 먼 나라, 이웃 나라 한 20번은 본 것 같은데. 이원복 할아버지. 자, 볼게요. 옛날 기억나는 게 여러분 그 소련인가 동유럽인데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직업을 다 줘요. 그런데 하여튼가 소련이라고 쳐보자. 어떤 외국 관광객이 소련의 식당에 갔대. 레스토랑에 갔는데 크지 않대. 주방장이 한 2명, 그 다음에 홀 보시는 분이 한 4명이면 되는데 들어갔더니 깜짝 놀랐어. 주방장이 2명이면 되는데 주방장이 10명이 있고 홀 보시는 분이 40명이 있더래. 그럼 잠깐만. 원래는 주방 하시는 분 2명, 홀에 4명이면 되는 규모에 10명, 40명이 있더래. 왜 그럴까? 공산주의는 무조건 뭐를 줘야 돼요? 직업을 줘야 되는데 전문 기술이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단 투입을 한 거야. 근데 이분이 갔대. 테이블에 딱 앉았는데 주방장은 여기 뭐 한 10명 담배 피고 있고 여기에 40명이 쫙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있더래. 그래서 저기요 라고 하는데 야, 손님이 들어가면 주문을 받아 주셔야 되잖아. 근데 10분이 지나도 저기요 했더니 아무 얘기 안 하더래. 저기요 아무 얘기 안 하더래. 그래서 다가가서 저기요 했더니 아무도 안 오더래. 그래서 저기요 했더니 좀 착하게 생긴 분이 와서 오더래. 뭘 드릴까요? 그러니까 30분 만에 주문을 받는 거야. 그래서 주문을 해서 주방에 갔는데 문제는 뭐냐? 2시간 동안 음식이 안 나오더래. 왜 그럴까? 여러분, 요 10명의 주방장이나 40명의 종업원이나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월급이 똑같아요. 월급이 똑같기 때문에 내가 가서 주문을 받아서 할 리가 없지. 왜 40명 있잖아. 주방장도 그래. 아니, 내가 요리한다고 나에게 떨어지는 게 없잖아. 쟤는 자고 있고, 쟤는 막, 알지? 애기 안 오나. 쟤는 주방장이 조그만 그 의자에서 막 이렇게 막 후드 쓰고 막 자고 있고 막, 그러는데, 그게 뭐, 그러니 이게 장사가 되냐 안 되니? 이거 실화야 실화. 이래서 망한 거야. 너네 물어보자. 대한민국의 어떤 식당을 가도 여러분 바로 일하시는 분들이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 주문을 받지 50분 동안 이렇게 야리진 않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 오픈 얘기해줄까요? 니네 중국의 영화배우 혹시 이연걸이라고 알아요? 이연걸? 애기 알지? 주성치. 집에 텔레비 없어요? 저기요. 이연걸 씨가 원래 중국 영화배우인데 이 사람이 소림사란 영화를 찍었는데 엑스트라가 5만 명이야. 원래 중국이 좀 그거잖아. 이분이 주인공인데 나 웃겼어. 이분이 나중에 중국을 버리고 홍콩으로 가. 왜 그러느냐? 스타가 된 거야. 중공에서. 그러면 5만 명 중에 1명 주인공이잖아. 근데 월급이 똑같았대. 5만 명 월급이랑 배우 주인공 월급이랑 똑같았대. 왜? 공산주의라. 그러니까 이연걸이 하고 와서 홍콩 와서 이분이 나중에 전성기일 때 영화 한 편당 300억 받았거든. 100억에서. 근데 중국에 있을 때는 내가 주인공인데 나도 10,000원 너도 10,000원인 거야. 이러면 여러분 경쟁이 안 되지. 뭔지 아시겠어요? 자, 해볼게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지?
참 이게 문제야. 어떤 걸 예를 들려고 하다가 그 예를 들다가 진짜 해야 될 걸 까먹어. 항상 그래. 농담이고. 여러분 중국은 계획정제를 마탱이 가니까 뭐 했어? 개방개혁했죠. 북한도 시도했죠. 무슨 법? 합의법. 근데 동아시아에서 또 누가 또 공산국가야? 베트남이죠. 해보자. 1986년 여러분 베트남 써줄게요. 베트남 무슨주의 공화국, 사회주의 공화국도 토지개혁하고 모든 걸 국유화했더니 경제가 완전 개박살 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86년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쇄신, 우리 공산주의에다가 약간의 자본주의를 섞는 쇄신하자 해서 여러분 한 게 베트남어로 따볼게요. 또이 뭐이 정책이에요. 뭐라고요? 또이 뭐이 혹은 또이 뭐이라 그러는데 그럼 요거 뭐랑 똑같은 거야. 마오쩌둥의 무슨 개혁? 개방개혁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연도 외울게요. 1986년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가 너무 사회주의 국가라 가난하다 보니까 마오쩌둥을 따라했죠. 무슨 신? 쇄신을 뭐라 그래요? 또이 뭐이에요. 그러면 요때 1986년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네, 해줄게요. 미안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놀라지 마세요. 무슨 현상이 벌어져요? 삼저 현상이 벌어져요. 삼저가 뭐냐? 갑자기 여러분 석유 가격이 100원에서 20원으로 낮아져요. 무슨 유가? 저유가.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야? 금리, 이자가 10%에서 1%로 낮아져요. 그럼 물어보자. 이자가 낮으면 뭐하기 편해 여러분? 돈 빌려서 사업하기 편하겠죠. 게다가 여러분 무슨 달러? 저달러가 돼요. 예를 들어보자. 한국은 여러분 석유 같은 거 사와야 되는데 한국 돈을 안 받아. 반드시 미국 돈이 뭐를 사야 돼? 달러를 내야 되는데 달러가 1,000원에 1달러인데 갑자기 1달러가 500원으로 싸줘봐. 그럼 달러 많이 사서 석유 사기 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1986년에 한국은 삼저 현상이라 우리 역사상 가장 가장 경기가 좋았던 때가 언제래? 86년이래. 그래서 니네 할아버지나 특히 할아버지 다 잘하실 거예요. 왜? 아버님들은 요때 아마 나이가 어렸을 때고 할아버지 댁에 물어보면은 86년쯤에 가장 경기가 좋았다고 해요. 무슨 현상? 삼저 현상.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 삼저 현상은 우리만 겪은 건 아니야. 저때 80년대가 전반적으로 삼저 현상이라 그래서 80년대 일본이 완전히 무슨 떼돈을 버는 거예요. 웃기지 않았니? 이거 떼돈 버는 거. 졸리구나. 이때는 모래도 안 웃어요. 자, 볼게요. 그래서, 야, 86년까지 갔어요. 그쵸?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끝내줄게. 알았죠? 니네 더 이상 한번 막 밀란 일으킬 것 같아. 막 어떤 학생은 지금 대나무를 깎고 있네. 죽창을 왜 깎아요? 응? 언니, 피곤하지? 응, 피곤하지? 저녁에 뭐 먹을 거야, 오늘? 자, 보자. 괜히 미안하다. 지금 언니가 급식. 뭘 원해? 응? 여기 근처에 맛있는 맛집 뭐 있어요? 태남문? 어디, 일요일날 뭐 먹으러 가, 애기? 근처, 맛집 소개. 우리? 우리 애기는 좋아하는 음식에 스펙트럼이 정해져 있어. 곱창, 순대, 막창, 국수. 어떤 국수가 제일 좋아해? 대부분 좋아해. 태국 가면 태국 국수 진짜 맛있어. 난 안 먹거든. 나는 야 애기야, 너 국수가에서 고기에서 뭐 먹을 거야? 고기. 그렇지. 너는 고기가에서 국수에서 뭐 먹을 거야? 응? 모르겠어. 왜 이래? 말이 틀리잖아. 깬다 이게. 야, 그럼 안 되지. 씨, 국수 해. 자, 볼게요. 1987년 여러분 재밌게 해보자. 요때 우리 대통령이 전두환인데 욕할게요. 요 놈이 여러분 단임제야. 이제 한 번 하고 끝내야 돼요. 그런데 전두환의 친구가 있어요. 무슨 태우? 노태우인데 둘 다 무슨 군부야? 신군부죠. 둘 다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한 놈들이죠.
그러면 요 당시 대통령은 간선제라고, 자, 여러분 장충체육관에 외우지 마세요. 대통령 선거인단이 있는데 5,000명인데 얘네가 대통령을 뽑는데 다 누구 부하야? 전두환 부하예요. 그러면 전두환이 그만두면 간선제로 누가 되겠어? 100% 노태우가 되겠죠. 그럼 국민들은 빡치죠. 왜냐? 대통령 선거인단은 국민 대표가 아니라 전두환 노태우 부하잖아. 이거 눈 가리고 뭐야? 앙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987년부터요 전 국민이 전두환아 간선제 하지 말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로 헌법을 개헌하자고 직선제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두환 노태우 막아야 되겠죠. 경찰, 검찰, 군대에 전화 걸어서 야 대만은 새끼들 잡아다가 조져라 해서 그러면 엄청나게 조지다가 서울대 국어학과였던 박종철 군이 여러분 그래봐야 나이가 21살인가 그래. 며칠을 맞다가 여러분 이런 식이야. 애를 끌고 가서 여러분 이렇게 무릎을 꿇힌 다음에 두 손을 묶고 여기 물에다가 계속 얼굴을 담그고 이렇게 패가지고 맞아 죽어 여러분. 근데 이거를 숨기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 발각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알겠지만 영화 보세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학생이 다치고 2명인가 3명이 맞아 죽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전 국민이 화가 나가지고 1980년 여러분 6월 달에 무슨 항쟁이 발생해요? 민주항쟁인데 나 이때가 어릴 때거든. 학교를 못 갔어. 왜냐? 야 전국에 한 달 내내 데모가 벌어지는 거야. 내 기억이 맞다면 안양 전문대 형들이랑 성결대 형들이 안양 경찰서 가서 수만 명이 이거 어깨로 밀어서 안양 경찰서 벽이 무너졌어. 그 형은 어깨 나갔겠지? 그런데 아 진짜야. 야 장난이 아니야. 이거 진짜 여러분 이때 짧게 얘기하자면 원래 대기업 다니는 분이나 직장인들은 데모 안 해. 왜? 저때 데모하다 걸리고 잘리거든. 근데 저때 넥타이맨 여러분 심지어 공무원, 대기업, 그 다음에 직장인분들이 넥타이 매고 막 데모하고 장난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거 뭐 계엄령 해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노태우가 여러분 항복하고 6.29 선언한 다음에 드디어 여러분 우리가 6월 민주항쟁으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무슨 제? 직선제. 임기는 몇 년? 5년. 한 번 하고 끝나는 무슨 제? 단임제. 현재 헌법을 쟁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직선제가 의미하는 게 뭐야?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뽑겠다. 니네 끼지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1차로 민주화에 성공한 게 뭐야? 87년 6월 민주항쟁이야. 요 씨앗이 언제 뿌려진 거야? 1980년 광주 5.18 운동에서 뿌려진 씨앗이 여러분 7년 만에 뭐가 된 거야? 6월 민주항쟁으로 된 거야.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가 진정한 이제 민주화가 되게 중요한 거야. 1987년 무슨 항쟁? 6월 민주항쟁. 꼭 외우세요. 자 됐어요. 그런데 요때 같이 나오는 게 있죠. 해보자. 1987년 우리 한국에서는 여러분 자랑스러운 6월 무슨 항쟁으로 6월 민주항쟁으로 진정한 민주주의인 직선제 쟁취하고 임기는 5년 한 번 하고 끝나는 단임제인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직선제를 쟁취를 해요. 이때 대만도 해야 돼요. 해보자. 자 여러분 하나 슬픈 얘기 해줄게요. 자 요게 대만이면 1949년 국민당의 무슨 제스가 여러분 장제스가 국공내전 패해서 대만으로 도망치죠. 그때 해볼게. 장제스가 대만 갈 때 자기 군사 100만 명의 군대를 가져가는데 군대만 가지 않겠죠. 이 군대의 식구, 가족, 친척 다 가겠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 1000만 명이 이동을 한 거야. 그러면 요 타이안의 원래 인구가 1000만인데 장제스가 도망치면서 군대 100만이랑 자기가 1000만 내려갔죠. 가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타이안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호텔, 아파트 뺏어요. 뺏어서 자기 부하들에게 줘. 왜? 자기 지지 세력이잖아. 그러면 타이안 토백이들은 황당한 거야. 같은 중국인인데 좀 말도 틀리거든. 그러면 우리는 50년, 100년 동안 살았는데
갑자기 국민당 장제스가 오더니 집회하더니 여러분 막 때려 부시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럼 당연히 데모하겠죠. 그럼 장제스 입장에서는 딴 데 갈 수가 없잖아. 뭐가 많아요? 군대가 많죠. 그러면 장제스는 1949년에 타이완 전역에다가 야 불만 품지 마. 나 장제스야 하면서 여러분 무슨 영을 선포해요? 계엄령을 선포해서 언제까지 가느냐? 놀라지 마세요. 1987년까지 여러분 무려 거의 몇 년이요 여러분? 무려 거의 여러분 40년간 무슨 영을 하는 거야? 계엄령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무서운 얘기 해줄게요. 요 기간 동안 완전히 일당 뭘 합니까? 독재를 해요. 물론 겉보기에는 여러 당이 있었지만 다 국민당 허수아비들이고요. 여러분 국민당 플러스 무슨 제스가 장제스가 완전 독재를 해요. 이거 선거도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이 당시 대만 그 짱을 뭐라 그래요? 총통이라 부르거든요. 이때 여러분 무조건 간선제야. 간선제 누구냐? 장제스 부하가 그냥 찍어주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1949년부터 87년까지 대만은 솔직히 경제적으로 번영을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일당 독재인 거야. 근데 꾸준히 민주화 운동이 막 벌어지겠죠. 게다가 장제스가 언제 죽어요? 1975년에 죽고 그의 아들인 무슨 징거, 장징거가 총통을 하는데 다행히 여러분 민주화 운동이 벌어져서 언제냐 해볼게요. 대만은 자 해볼게. 우리가 대만을 다른 말로 무슨 안이라 불러요? 타이완. 진짜 명칭은 무슨 민국으로 불러야 돼요? 중화민국이죠. 그래서 해보자. 1949년에 계엄령을 1987년에 여러분 드디어 대만은 이제 민주주의에 가까워지고 있죠? 드디어 대만은 1987년에 무슨 영을 해제한다? 계엄령을 해제한다. 그러면 잠깐만 매치해보자. 1987년 우리 한국도 완전 민주화가 되었죠. 6월 민주항쟁으로 직선제. 대만도 민주화가 되고 있죠. 무슨 령 해제? 계엄령 해제. 나중에 쪽쪽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했으니까 오늘 잠깐만 나 혼자 신났어요. 몇 년까지 했어? 1900 우리가 72년에서 지금 1987년까지 했죠. 거의 다 끝났죠. 몇 년까지 하면 돼요? 2010년. 아니야. 2012년까지 하면 돼요. 이해되겠지? 근데 그 뒤로 갈수록 별로 밀도가 높지 않아. 예를 들면 2001년은 딱 하나야. 중공이 WTO에 가입했다. 그 정도니까 다 끝난 거야. 나만 기뻐하네. 그래서 다음 주에 봐. 고생했어.